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캉스얀으로 만드는 마켓백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여름에 라탄 가방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라탄 가방은 보기에는 정말 예쁜데 딱딱해서 막상 사용할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는데, 이 마켓백은 꼬임 있는 종이 실인 바캉스얀을 사용해서 라탄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유연하고 잘 처지지 않고 탄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 긴뜨기, 모아뜨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이 콘스티치를 사용해서 이 라탄 특유의 무늬와 느낌을 구현해 보았고요. 이 스티치가 되게 통통하고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가방이 더 탄탄하게 완성이 됩니다. 마켓백은 이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가방인데요. 이 가방 테두리 부분,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 핸들 부분은 바캉스얀을 이렇게 감싸서 마무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실제 라탄백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을 적용해서 기성품 같은 퀄리티로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핸들 커버인데요. 옵션에서 글로우 레더를 추가로 한 벌 구입하시면 이런 핸들 커버까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핸들 커버를 하고 나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면서 이 손에 닿는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그립감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투리실하고 펜던트 이용해서 장식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방은 한 볼로 완성하실 수 있는 이 S 사이즈, 그리고 두 볼로 완성하실 수 있는 M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S 사이즈는 가로 20cm, 높이 15cm, 폭은 8cm 정도가 되고요. M 사이즈는 가로 30cm, 세로 15cm, 폭은 8cm 정도입니다. S 사이즈도 작아 보이지만 꽤 넉넉한 수납이 가능한 사이즈고요.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장바구니로 써도 될 정도로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요량하고 가방의 완성 사이즈는 뜨시는 분의 손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마켓백 하나 만들어 두시면 여름 코디에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켓백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먼저 같이 살펴볼까요? 자, 먼저 실은 바캉스얀 사용할 거고요. 저는 영상에서 S 사이즈를 만들 거기 때문에 라탄 색상 한 볼 사용해서 S 사이즈 만들겠습니다. M 사이즈 만드실 분들은 같은 색상으로 두 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핸들 커버 만드실 분들은 옵션에서 이 글로우 레더 한 볼 추가하셔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품은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옵션에서 추가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할 바늘은 가방 만들 때는 이 6호 코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핸들 커버 글로우 레더 이용해서 뜰 때는 8호 코바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핸들 커버 만드실 분들은 이 8호 코바늘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첫 코 표시하실 마커, 돗바늘, 가위, 줄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접착제는 그냥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순간 접착제인데요. 바캉스얀으로 마지막에 가방 테두리 둘러줄 때, 핸들 둘러줄 때, 고정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접착제 없으신 분들은 일반 글루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처럼 가방에 이렇게 이너 파우치 사용하실 분들은요. 저는 S 사이즈는 가로 20, 세로 25cm 제품을 사용했고요.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가로 35cm, 세로 30cm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가방 더 탄탄하게 가방 바닥까지 만들어 주실 분들은 이 가방 바닥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방 바닥용 플라스틱 심지 블랙 색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방 완성하고 나서 이런 펜던트 같이 달아주시면 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펜던트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필요한 준비물 모두 갖추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백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사용할 실 가져와 줍니다. 저는 바캉스얀 사용할 거고요. 실은 바깥에서 풀지 마시고 안쪽에 있는 실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을 이렇게 뽑았으면 이제 먼저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시작 사슬 S 사이즈 16개 만들어 줍니다. 자, 실을 왼손에 잡아 주시고요. 바늘로 우선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만들었으면 이제부터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자, 사슬 16개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 바로 1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우선 세워줄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들어갈 차례인데요. 짧은뜨기를 하실 때는 여기 지금 사슬 V자 있는 데다가 찌르시는 게 아니라 이 사슬을 뒤로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있는 이 사슬 뒤쪽에 이렇게 점선처럼 이렇게 줄이 있을 거예요. 이 줄을 건져서 떠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바늘 걸려있는 이 가닥 밑에 있는 거는 기둥사슬이니까 여기는 뜨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슬부터 뜨기 시작합니다. 이 사슬의 뒤쪽을 돌려서 있는 이 줄을 이렇게 바늘로 건져주세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하면 첫 코를 뜨셨고요. 첫 코를 떴으면 마커로 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첫 코 표시 마커를 했으면 그 다음 짧은뜨기 도안에 써 있는 개수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뜨실 때는 이 사슬의 뒤쪽에 있는 이 가로줄 여기를 건져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 가로줄을 코산 또는 콧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로줄에다가 뜨시는 게 이 사슬 안쪽에다가 뜨시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떠지기 때문에 콧등에다가 뜨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도안에 써 있는 개수만큼 짧은뜨기를 떠주었고요. 저는 S 사이즈 뜨고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 15개를 떠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를 그 다음 사슬에다가 해줄 거예요. 이때는 이 콧등에다가 하지 않고 이 사슬, V자 사슬 중앙에다가 바늘 찔러서 3코 늘려뜨기를 다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자, 같은 구멍에다가 둘, 자, 한 번 더, 셋. 자, 마지막 사슬에 이렇게 3코를 지금 떠주었습니다. 자, 이제 사슬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 짧은뜨기를 쭉 떠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슬 모양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슬 밑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 한 코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짧은뜨기 14코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M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도안에 적힌 숫자만큼 떠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여기 보시는 지금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한 이 구멍 바로 옆에 이렇게 V자 보이실 거예요. 여기부터 순서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옆에도 순서대로 지금 반대편에 이렇게 짧은뜨기 떠져 있는 그 반대쪽에다가 뜬다고 생각하시고 여기 지금 사슬 보이시잖아요. 이 사슬 하나하나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뜬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도안의 숫자만큼 짧은뜨기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 1개가 남아있는데요. 그걸 어디다 뜨시냐면 지금 첫 코 걸려있는 첫 코 짧은뜨기가 떠져 있는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첫 코 마커 걸려있는 이 코를 이렇게 따라서
짧은뜨기 코를 따라서 와보시면 이 짧은뜨기가 떠져 있는 이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 구멍에다가 2개를 다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다 뜨셨으면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하면 1단을 다 뜨신 거예요. 자, 이어서 2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지금 빼뜨기 해준 그 코에다가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하나를 떠줄게요. 하나, 둘, 셋. 3코를 첫 코에다가 다 떠주었어요. 자, 이제 첫 코 표시 걸어야 되는데요. 지금 3코를 떠주었으니까 이 3코 중에 제일 첫 번째 코에다가 첫 코 마커를 걸어줄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도안에 써 있는 숫자만큼 그대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도안에 써 있는 숫자만큼 짧은뜨기 쭉 떠주었고요. 이제 모서리 작업할 차례입니다. 모서리 저희가 전단에서 3코를 이렇게 떠주었잖아요. 그 첫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1개를 떠줄게요. 자,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 3개를 모두 다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3코 늘려뜨기 하나 떠주었고 가운데 있는 코, 2번째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를 떠줄게요. 그리고 그 3번째 코,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자,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3코를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반복하는 구간이에요. 자, 도안에 써 있는 숫자만큼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었고요. 다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2코가 남습니다. 이게 지금 3코처럼 보이지만 여기 코는 빼뜨기 코니까 여긴 뜨지 않는 코예요. 이 2코만 뜹니다. 자, 이 2코 중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하나를 떠주고 그 다음 코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떠주고 빼뜨기해서 2단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하나, 둘, 셋. 자, 3코를 한 코에 다 떠주었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하나만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떴으면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셨으면 이제 2단은 다 뜨신 거고요. 이제 이어서 3단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첫 코는 짧은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지금 빼뜨기 하신 코에다가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하시는 거예요. 첫 코 뜨셨으면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하나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3코 늘려뜨기 떠주었으면 그 다음 코부터는
도안에 써 있는 숫자만큼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도안의 숫자대로 짧은뜨기 쭉 떠주셨으면 그 다음 코는 3코 늘려뜨기 1개를 떠줄 차례예요. 자,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3코를 다 떠서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짧은뜨기 도안의 숫자만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이제 늘려뜨기 차례예요. 한 코에다가 3코를 다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구간입니다. 도안의 숫자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도안의 숫자만큼 짧은뜨기 쭉 떠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3코가 남아있을 거예요. 자, 3코 중에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2코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늘려뜨기 먼저 하나, 둘, 셋. 다음 2코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마지막 둘. 자, 그 다음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3단이 끝났고요. 이어서 4단 들어가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자, 지금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첫 코 표시 걸어줄게요. 자,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둘, 셋. 자, 그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구간이고요. 도안에 써있는 숫자만큼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쭉 떠주었고 그 다음 코 늘려뜨기 차례입니다. 한 코에다가 3코를 다 떠줄게요. 자, 늘려뜨기 떠주었으면 이제 모서리 부분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구간이고요. 다음 늘려뜨기 나오기 전까지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직선 구간 다 뜨셨으면 이제 모서리 3코 늘려뜨기 할 차례입니다. 한 코에다가 3코를 다 떠주시면 돼요. 둘, 셋. 자, 모서리 늘려뜨기 해주었으면 이제 도안의 숫자대로 짧은뜨기 쭉 떠줍니다. 자, 직선 구간 다 떠주었고 이제 모서리 늘려뜨기 차례입니다. 3코 늘려뜨기로 한 코에다가 3개를 다 넣어주세요. 자, 나머지 코들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으면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 빼뜨기 하실 때 이 빼뜨기 코가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실을 좀 당겨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빼뜨기를 하실 때 이 빼뜨기 코를 너무 느슨하게 뜨시면 이 빼뜨기 코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서 반대쪽하고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빼뜨기 하실 때 넓어지지 않도록 조금 조여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뜨셨으면 이 사각바닥의 공식을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요. 이 사각형의 4개의 모서리는 3코 늘려뜨기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구간, 이 직선 구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게 됩니다. 자, 이 모서리 늘려뜨기를 하는 지점은 직전단 전단에서 이 3코 늘려뜨기를 해준 코 중에 이 가운데 코에다가 다시 3코 늘려뜨기를 해주면서 모서리를 만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서리로 3코를 늘려주면 이 가운데 코가 모서리가 되고 양옆에 있는 코는 사각형의 각각의 한 변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 한 변이 단을 거듭할수록 2코씩 늘어나게 돼요. 모서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가 들어가서 2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2단부터 이 모서리 3코 늘려뜨기를 쭉 넣어주었잖아요. 그래서 2단을 보시면 이 직선 구간에서 짧은뜨기가 S 사이즈 기준 14개였던 게 그 다음 단에서는 16코가 되었고 그 다음 단에서는 18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2코씩 늘어났을 거고요. 이 짧은 직선 구간 이쪽도 보시면 처음에는 짧은뜨기 1개였던 게 그 다음 단에서 3코,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는 5코가 됐을 거예요. 자, 이 공식을 기억하고 뜨시면 더 쉽게 뜨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방 사이즈를 늘리실 분들도 이 공식을 적용하셔서 뜨시면 코스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5단 들어가 볼게요. 자, 기둥삿을 하나 세우고 지금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뜨고 첫 코 표시해 줍니다. 자, 다음 짧은뜨기 도안의 숫자만큼 떠주시고요. 자, 직전단에서 이렇게 3코 늘려뜨기를 한 코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를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 코까지는 그냥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으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짧은뜨기로 한 코 떠주고 이제 직전단에 3코 늘려뜨기를 한 코 중에 가운데 있는 코가 나왔으면 이 코에다가 3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안의 숫자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편물만 보고도 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코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 코부터는 직선 구간. 다음 모서리 코 중에 가운데 코 나오기 전까지 쭉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직전단에서 모서리 부분에 3코 늘려뜨기 해준 코 중에 가운데 코 전까지 쭉 짧은뜨기 떠주었고 이 가운데 코에다가 다시 3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자, 다시 직선 구간에서는 이 직전단에 있는 다음 모서리 코 중에 가운데 코 전까지는 쭉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직전단에 3코 늘려뜨기 한 코 중에 가운데 코를 뜰 차례가 되었을 때 다시 여기다가 3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늘려뜨기 끝났으면 직선 구간에서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모서리 직전단에 3코 늘려뜨기 한 코 중에 가운데 코 직전 코까지 쭉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직선 구간 끝났으면 3코 늘려뜨기로 모서리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 나머지 코들은 끝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줍니다. 자, 끝까지 떠주었으면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하실 때 늘어지지 않도록 실 당겨가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자, 빼뜨기까지 했으면 지금 5단이 끝났고요. 자, 5단 하셨으면 여기 모서리 3코씩
넣어 주셨을 거고, 이 직선 구간 긴 쪽에서는 아마 20코씩 짧은뜨기 해주셨을 거고, 이 짧은 구간에서는 7코씩 해주었을 거예요. 자, 이제 동일한 규칙으로 6단, 7단을 떠볼 거예요. 자, 기둥삿을 올려주시고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첫 코 표시해줍니다. 자, 모서리코 나오기 전까지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요. 모서리코 나왔을 때 전단의 3코 늘려뜨기 한 코 중에 가운데 코가 모서리코예요. 모서리코 나오면 다시 3코 늘려뜨기를 해줍니다. 자, 3코 늘려뜨기 해주었으면 그 다음 모서리코 나오기 전까지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자, 전단에서 뜬 3코 늘려뜨기 중 가운데 코 뜰 차례에서 다시 3코 늘려뜨기로 모서리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음 모서리코 나올 때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다음 모서리코 나왔을 때 3코 늘려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자, 모서리코에 3코 넣어주었고요. 그 다음 구간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다음 모서리코 전까지 쭉 떠주세요. 자, 모서리코 나오면 3코를 모서리코에다가 한 번에 떠줍니다. 자, 나머지 코들은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로 떠주세요. 자, 다 뜨셨으면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단 차례예요. 역시 기둥삿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코 마커 우선 걸어줄게요. 자, 마커 표시 하셨으면 이제 모서리코, 첫 번째 모서리코 나오기 전까지는 쭉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전단에서 3코 늘려뜨기 한 코 중에 가운데 코, 모서리 코를 만나면 다시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늘려뜨기 끝났으면 이제 직선 구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 코 만났으면 짧은뜨기 3코 늘려뜨기 떠줍니다. 자, 3코 늘려뜨기 떠주었으면 다음 구간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다음 모서리 코 나올 때까지 떠주세요. 자, 모서리 코 만났으면 3코 늘려뜨기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코부터는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모서리 코 만났고요. 3코 늘려뜨기로 모서리 코 떠줍니다.
자, 나머지 구간은 끝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끝까지 떠주었으면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해줄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바닥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 위에 이제 몸판 올리기 전에 스팀으로 모양 한번 잡고 올라가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가방을 다 뜨고 바닥을 모양을 잡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 상태에서 스팀을 하고 모양을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스팀을 해서 바닥 모양을 미리 잡아주었고요. 여기까지 떴을 때 S 사이즈 기준 바닥 가로는 15cm 정도, 그리고 세로는 7.5cm 정도가 됩니다. 자, 이 바닥 사이즈 그대로 가방의 옆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 패턴을 뜨면서 옆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양옆으로 한 1.5cm에서 2cm 정도가 늘어나는 게 가방의 가로 길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S 사이즈 기준으로 가방의 가로 길이는 약 18cm에서 19cm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가방 몸판을 뜨면서 무늬뜨기를 들어갈 건데요. 무늬뜨기는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떠주시면 되고, 세 번째 단에서 긴뜨기 모아뜨기를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방 1단에서는 그냥 짧은뜨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뒤랑 짧은뜨기를 해줘야 합니다. 뒤랑 짧은뜨기란 이렇게 보통 코의 이 V자 두 가닥 아래를 이렇게 둘 다 찔러서 코를 뜨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뒤랑 짧은뜨기는 이 뒤쪽 가닥만 이렇게 찔러서 떠주게 됩니다. 이 코 V자에 보통은 이렇게 두 개를 다 찔러서 코를 뜨는데, 이 뒤쪽 가닥, 가운데를 찔러서 뒤쪽 가닥만 건져서 떠주는 걸 뒤랑 뜨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뒤랑 뜨기를 할 때 이 뒤쪽에 있는 한 가닥만 건져 올리면 이게 실이 얇기도 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바로 있는 이 짧은 가로줄, 뒤쪽 가닥과 그 밑에 바로 있는 짧은 가로줄, 이 두 개를 같이 찔러서 떠줄 겁니다. 이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있는 이 짧은 가로줄, 여기까지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이 두 가닥을 같이 건져서 떠줄 거예요. 자, 같이 떠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몸판 1단, 무늬 첫 번째 단입니다. 자, 우선 기둥삿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이제 짧은뜨기 하나를 해서 첫 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뒤랑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자, 이 삿을 V자 가운데 찔러서 뒤쪽 가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가로줄,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있는 짧은 가로줄까지 여기까지 찔러주세요. 뒤쪽 가닥 찌르고 그 밑에 있는 가로줄까지 이렇게 두 가닥을 다 찔러줍니다. 그리고 실 당겨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면 첫 코가 만들어졌고요. 마커 걸어서 첫 코 표시해줍니다. 자, 나머지 코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뒤랑 짧은뜨기로 우선 1단을 다 떠줄게요. 자, 사슬의 가운데 바늘 찔러서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있는 짧은 가로줄까지 같이 찔러줍니다. 같이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자, 다음 코도 사슬의 가운데 찔러서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있는 짧은 가로줄 같이 찔러서 실 끌고 오고 짧은뜨기. 자, 사슬의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있는 짧은 가닥까지 같이 찔러서 실 끌고 오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밑에 짧은뜨기 밑에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긴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 앞에 남아있는 이 두 줄 중에 사슬의 두 줄 중에 앞에 가닥이 떠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떠볼게요. 자, 사슬 가운데 찔러서 뒤쪽 가닥하고 그 밑에 있는 한 가닥까지. 자, 이 방법으로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뒤랑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떠주었고요. 이제 빼뜨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첫 코에다가 빼뜨기. 빼뜨기까지 해주면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뒤랑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떠주었고요. 저희가 지금 솜땀을 조금 작게 쫀쫀하게 뜨고 있기 때문에 뒤랑 짧은뜨기 하실 때 바늘 넣는 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빡빡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뜨셔야 이 바닥 부위하고 몸판 연결 부위가 좀 튼튼하게 떠지기 때문에 조금 손 아프셔도 쫀쫀하게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몸판 2단을 들어갈 거예요. 몸판 2단은 그냥 짧은뜨기로 한 단을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빼뜨기 했으니까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고요.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서 첫 코를 만들어주고 첫 코는 마커로 표시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일반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로 한 단 쭉 다 떠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2단에서는 일반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단을 다 떠주었습니다.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빼뜨기 해주었으면 2단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3단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3단에서는 기둥사슬 우선 2개를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기둥사슬 2개를 올려주었지만 이 기둥사슬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코로 치지 않고 이 코에다가 다시 코를 떠줄 거예요. 자, 여기 빼뜨기 한 코, 여기다가 코를 떠줄 차례인데, 자, 긴뜨기, 모아뜨기로 패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긴뜨기, 모아뜨기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실을 감아서 긴뜨기 하듯이 코 찔러서 이렇게 실 가져오고 다시 실 감아서 그 다음 코, 이 옆에 있는 다음 코에다가 실 넣고 끌고 와서 이렇게 바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닥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에 빼면 지금 두 코를 긴뜨기로 모아뜬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코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떠주는 긴뜨기 모아뜨기는 자, 우선 실 감아서 긴뜨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첫 코, 지금 빼뜨기 한 코, 첫 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 자, 다시 실 감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거의 전단, 지금 뜨고 있는 코의 전단의 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코에 이 코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 전단의 이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걸고 실을 이렇게 끌고 올라옵니다. 자, 실을 끌고 올라오면 지금 바늘에 5개의 가닥이 걸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실 감고 한 번에 쭉 떠줍니다. 자, 이렇게 떠주면 한 코를 떠주신 거예요. 자, 첫 코 떠줬으니까 마커 걸어줍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코, 여기 떠야 될 차례죠? 여기다가 실 건 상태에서
우선 코로 들어가서 실 끌고 오고, 아직 뜨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실 감고 이 밑에 단, 이 밑에 구멍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바늘에 이렇게 5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 감고 5가닥 한 번에 쭉 빼줍니다. 자, 다시 실 감고 그 다음 코 들어가서 실 끌고 오고, 그럼 지금 3가닥이 됐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실 감고, 지금 여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밑에 구멍, 그 전단의 코 여기다가 다시 들어가서 실 끌고 오면 지금 5가닥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 감고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지금 뜨고 있는 코가 여기고, 그 전단의 코가 이 V자가 들어가 있는 구멍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 감고 들어갔다가 실 끌고 오고 빠져나와서, 그러면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죠. 3가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실 다시 감고 그 밑에 있는 전단의 코, 이 V자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에다가 넣어서 실 다시 끌고 와서 빼내주면 5가닥 걸려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자, 실 감아서 지금 떠야 되는 코 여기다가 우선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자, 3가닥 됐어요. 다시 실 감고 이번에는 이 밑에 구멍 전단의 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가닥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쭉 빼줍니다. 자, 한 번만 다시 같이 해볼게요. 자, 실 감고 다음 코에다가 우선 바늘을 넣고 실 끌고 와서 3가닥을 만들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실 감고 이 전단의 구멍, 여기 V자 들어가 있는 이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실을 끌고 오면 지금 5가닥이 됐어요. 5가닥 상태에서 실 감아서 한 번에 쭉 빼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코가 만들어지면서 이 다음에 떠야 될 코를 이렇게 살짝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가 안 보여서 코를 건너뛰고 뜨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코 건너뛰지 않도록 다음 코 다 잘 찾아서 떠주셔야 돼요. 자, 코 뜨시면서 빠진 코 없는지, 전체 코수 맞는지 확인하면서 한 단을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긴뜨기, 모아뜨기 2번 단 그리고 전 단에 바늘 넣어서 무늬 만드는 거 한 단을 쭉 하셨고, 지금 빼뜨기 코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빼뜨기를 하고 그 다음 단 이렇게 넘어가시는데요. 여기서는 이 빼뜨기 코에도 동일하게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자, 실 한번 감고 빼뜨기 코에다가 2번 단의 빼뜨기 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자, 그럼 3가닥이 됐죠?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이 전단의 빼뜨기 코, 이 밑에 있는 가로줄 여기 보이시죠? 이 전단의 빼뜨기 코 밑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면, 자, 이렇게 5가닥이 됐어요. 실 감고 한 번에 쭉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빼뜨기를 해줘야 될 차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첫 코 표시를 해놓은 이 첫 번째 코가 있어요.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음 코, 2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빼뜨기 코에다가도 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코수보다 한 코가 더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한 코를 건너뛰고 첫 코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막거 걸려있는 이 첫 코,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기존의 방법대로 빼뜨기를 하고 바로 코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코가 이렇게 사선으로 빼뜨기 코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가방의 바깥쪽으로 침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빼뜨기 코가, 그래서 이거를 일자로 올려주기 위해서 코를 세 단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시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빼뜨기 코가 잘 보이지 않게 무늬로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무늬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을 완성하셨으면 무늬 한 세트를 뜨신 거고요. 그 다음 세트는 마찬가지로 첫 단 그리고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로 쭉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고, 세 번째 단에 지금 하신 것처럼 긴뜨기 모아뜨기를 2번 단하고 직전 단에 코 넣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단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단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첫 코 표시 해줄게요. 자, 2번 단하고 그 다음 단까지는 늘림 없이 빼뜨기 코 뜨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코 그대로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두 단 뜨시고 다시 무늬단에서 만날게요. 자, 무늬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단하고 두 번째 단 짧은뜨기로 쭉 떠주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우선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단 마무리 해주고요. 자, 세 번째 단은 기둥사슬 2개 올리고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둥사슬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빼뜨기 들어있는 이 코에다가 첫 코 떠줄 거예요. 자, 실 감아서 첫 코에다가 우선 바늘 넣어서 실 끌어오고, 그리고 다시 실 감아서 그 밑에 단, 전 단의 코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와서 바늘에 5가닥 모이면 한 번에 쭉 빼서 떠줍니다. 자, 첫 코 뜨셨으니까 이제 첫 코 마커 걸어주시고요. 자, 바늘 감아서 다음 코 찔러서 실 가져오고, 다시 실 감아서 그 밑에 단의 구멍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5가닥 만든 다음 한 번에 빼주기.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이 빼뜨기 전 코까지 쭉 뜨고 다시 만날게요. 자, 무늬 한 세트 3단 중에 마지막 단, 이 패턴 넣는 단에서 지금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요. 여기서 바로 빼뜨기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했던 것처럼 빼뜨기 코에도 무늬 똑같이 넣어줍니다. 한 번 실 끌고 오고 다시 밑단으로 들어가서 실 끌고 와서 5가닥 만들어준 다음 한 번에 빼줍니다. 자, 한 코 더 만들어줬기 때문에 빼뜨기는 이 마커 걸려있는 첫 코가 아니라 그 다음 코, 두 번째 코에다가 해주셔야 돼요. 자, 첫 코가 아니라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까지 하셨으면 무늬단 두 번째 세트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늬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3단 세트 무늬 하나를 총 6번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닥 1단부터 시작해서 무늬 세트 6개를 떠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무늬 총 6세트를 반복을 해서 여기까지 올려주었고요. 단으로는 지금 3단씩이니까 총 18단 뜨신 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늬 뜨실 때는 빼뜨기 코까지, 전단의 빼뜨기 코까지 다 떠주신 다음에 첫 코가 아니라 그 다음 코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올라오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이 연결 부위가 사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똑바르게 올라가면서 빼뜨기 코도 자연스럽게 가려졌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세트 무늬단에서는요, 이제 가방 끈을 넣을 구멍을 같이 만들어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짧은뜨기 단은 늘림없이 똑같이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 하신 다음에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첫 코 뜨시고,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2단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고 다시 만날게요. 자, 마지막 7번째 무늬 세트 앞에 2단을 짧은뜨기로 쭉 떠주었고 이제 빼뜨기 할 차례입니다. 자,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 단 앞에 2코만 먼저 떠줄 거예요. 자, 기둥사슬 2개 올려주시고 지금 빼뜨기 한 코에다가 기둥사슬 이거 코로 치지 않아요. 빼뜨기 한 코에다가 바로 무늬 넣어줍니다. 아랫단에 넣어서 한 코 떠주고 아직 첫 코 마커 걸지 마시고 다음 코까지 떠줄게요. 실 감아서 들어갔다가 실 뽑아오고 다시 실 감아서 아랫단으로 들어가서 다시 실 쭉 빼서 5가닥 됐을 때 한 번에 뜨기. 자, 이렇게 무늬를 2코를 떴어요. 이 2코 떴을 때 두 번째 코에다가 첫 코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코에서 첫 코 표시를 한 이유는 이 밑에서 계속 빼뜨기 코까지 뜬 다음에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코가 첫 코가 다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코에다가 첫 코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첫 코 표시를 해 놔야 이제 저희가 어디에다 구멍을 넣어야 될지 코수를 세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첫 코 표시를 이 두 번째 코에다가 미리 세팅을 해 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무늬단을 뜨기 전에 이제 마커로 구역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각각 어느 부분에 마커를 표시해서 끈을 달아야 할지 미리 표시를 해줄 거고요. 이 첫 코 표시한 2코를 기준으로 S 사이즈의 경우는 21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요. M 사이즈 경우에는 29번째 코하고 30번째 코 사이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세요. 자, 2코부터 세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 21번째 코에다가 자, S 사이즈는 이 21번째 코, 이 V자 모양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29번째 코와 30번째 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시면 돼요. 29번째 코하고 30번째 코 사이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세요. 자, 지금 표시한 마커로부터 다시 20코를, 이 다음 코부터 20코를 세서 표시를 할게요. M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마커 중간에 걸려있는 이 마커 다음에 있는 코부터 세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 20번째 코 M 사이즈는 29번째 코하고 30번째 코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되고요. S 사이즈는 이 20번째 코하고 21번째 코 사이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이렇게 중앙에다가 표시한 마커하고 구분되는 색상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세 번째 마커 다음 코부터 세기 시작해서 S 사이즈는 21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 하셨던 것처럼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 M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29번째 코하고 30번째 코 사이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이 코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자, M 사이즈는 29번째 코하고 30번째 코 사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 마커 다음 코부터 세기 시작해서 S 사이즈는 20코, 그리고 M 사이즈는 29코가 맞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 빼뜨기 전 코까지가 19코가 됐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빼뜨기 코에다가도 코를 하나 뜰 거고, 원래 첫 코였던 코는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빼뜨기 코까지 포함해서 총 20코가 된 게 맞습니다. M 사이즈는 29코가 된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방을 총 4등분으로 마커로 나눠 놓았어요. 자, 이 첫 코 마커부터 여기 노란색 마커, 여기가 가방의 절반이 되고요. 이 앞에, 뒤에, 이 마커 중앙에 걸려있는 이 마커가 앞면과 뒷면이 됩니다. 앞면과 뒷면의 중앙을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앞면과 뒷면 중앙을 표시한 이 마커를 기준으로 끈을 달 위치를 마커로 다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중앙 마커 표시하신 마커 색하고 다른 색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더 눈에 띄게 잘 보실 수 있고요. 자, S 사이즈는 이 마커가 걸려있는 코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7코씩을 세어서 그 7번째 코에다가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코에다가 마커 걸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7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M 사이즈의 경우에는 마커가 이렇게 코하고 코 사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커를 기준으로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째 코에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마커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7코, 9코씩 세어서 코에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앞면, 뒷면 모두 마커로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이 하늘색 마커가 걸려있는 곳에 가방 끈이 들어갈 구멍을 넣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바늘 실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무늬단 이어서 계속 떠줍니다. 자, 우선 이 마커가 걸려있는 파란색 마커가 걸려있는 이 직전 코까지 무늬대로 쭉 떠줄게요. 자, 이 파란색 마커 걸려있는 코 직전까지 무늬대로 떠주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코는 무늬를 뜨지 않고 사슬 뜨기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사슬 하나 만들고 이 코는 뜨지 않고 다음 코로 넘어가 주세요. 자, 다음 코 바늘에 실 감고 다음 코로 들어가서 실 끌고 온 다음 다시 실 감고 그 밑에 단에다가 넣어서 다시 실 끌고 올라오고 한 번에 떠주기. 자, 이렇게 떠주시면 이 마커 걸려있는 곳 위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돼요. 이 구멍이 끈을 넣는 구멍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 코들 이거는 중앙 표시 코니까 그냥 넘기셔도 되고요. 이 다음 파란색 마커 나오기 전까지 또 무늬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파란색 마커 걸려있는 코 전까지 무늬대로 떠주었고요. 자, 이 마커 걸려있는 코는 뜨지 않고 사슬만 하나 만들고 넘어갑니다. 다음 코에다가 바로 무늬 뜨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마커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앞면하고 뒷면을 나누는 표시 마커니까 얘는 그냥 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번 파란색 마커, 다음번 파란색 마커 있는 코 직전 코까지 무늬대로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파란색 마커 걸려있는 코 직전 코까지 무늬대로 떠주었고, 이 파란색 마커 걸려있는 코는 사슬뜨기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사슬뜨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 코부터 무늬대로 떠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부터는 마찬가지로 이 다음 파란색 마커 나오기 전까지는 무늬대로 떠주시면 돼요. 중간에 있는 이 중앙 표시 마커는 빼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파란색 마커 뜨지 않고 사슬 하나 만들고 넘어가고 다음 코부터 무늬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끝까지 무늬대로 떠주시고요. 마지막 빼뜨기 코에도 무늬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 마커가 걸려있는, 첫 코 마커 걸려있는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두 번째 코, 마커로 표시해 놓은 두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하면서 이제 7번째 세트 마무리했습니다. 이 위로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떠줄 거예요. 자,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고, 지금 빼뜨기 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서 첫 코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 짧은뜨기로 한 단을 쭉 떠줍니다. 자, 뜨다가 이 사슬로 넘어간 부분은 어떻게 떠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이렇게 긴뜨기 모양, 패턴 모양 있는 이 위에 있는 사슬, 여기는 코로 다 떠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구멍 있는 사슬, 여기는 그냥 구멍에다가 이렇게 바늘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멍에다가 그냥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뜨시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한 단 다 떠주었고요. 지금 마커 걸려있는 이 코, 밑에 있는 기둥사슬, 그 옆에 있는 코는 빼뜨기 코니까 뜨지 않고 바로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바늘 쭉 당겨서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신 다음에 실 잘라주시고 지금 볼하고 연결된 이 실만 쭉 빼주세요. 자, 이제 이 꼬리실에 돗바늘 연결해서 꼬리실 정리해 줄 겁니다. 자, 꼬리실 돗바늘에 연결해서요. 이렇게 이 실을 이렇게 당겨서 이 다음 코, 이 꼬리실이 걸려있는 이 코에 다음 코 밑으로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세요. 꼬리실이 걸려있는 이 코에 다음 코 찔러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 실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코를 감싸면서 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자, 이 남은 실은 여기 지금 실 처음에 나온 이 코 있죠?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찔러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꼬리실은 이 안쪽에서 코 사이사이로 넣어서 숨겨주세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마무리해서 바로 가방 사용하고 싶다, 여기서 더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편물만 스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바로 가방 끈달기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가방 테두리를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단을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단 전체를 이렇게 앞에서 한 것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자, 실을 이렇게 볼실에서 적당한 길이만큼 뽑아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연결해 줍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나 상관이 없고요. 저처럼 이렇게 빼뜨기 한 곳, 여기서부터 감싸기 시작하셔도 돼요. 자, 돗바늘을 이 짧은뜨기 단, 맨 마지막 짧은뜨기 단에 이 아래 구멍이 있죠. 여기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찔러서 바늘을 가져오고 실을 쭉 빼줍니다.
실을 다 빼지 마시고 이렇게 꼬리실 한 3cm 정도 남겨두세요. 남겨두고 이 꼬리실을 이 짧은뜨기 단의 뒤쪽으로 이렇게 짧은뜨기 단 뒤쪽으로 이렇게 놓고 손으로 딱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실을 이 짧은뜨기 단을 이렇게 감싸면서 아까 나왔던 곳으로 다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짧은뜨기 단을 실이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끝까지 쭉 반복을 하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실을 이렇게 감싸서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고 그 옆에도 감싸면서 자, 이렇게 짧은뜨기가 아니라 이 무늬단, 이 밑에 이렇게 기둥 같은 게 걸려있는 이쪽에서 통과하실 때는 여기를 앞쪽에서 먼저 찔러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고 이 구멍으로 이렇게 반을 통과시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감싸 나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짧은뜨기 코 하나, 이 V자 코 하나 밑에 구멍에 한 2번 정도 감아주시고 그 옆에 이렇게 기둥처럼 보이시죠? 이 기둥처럼 보이는 여기를 갈라서 한번 감싸주고 그리고 옆에 그 짧은뜨기 V자 밑에 구멍에 2번 정도 감싸고 그 옆에 이 기둥에다가 갈라서 한번 감싸고 이렇게 이 짧은뜨기와 기둥 이 한 세트를 한 3번 정도 감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짧은뜨기 밑에 구멍에 일단 넣어서 한번 감싸고 다시 바늘 빼서 한 번 더 감싸고 그럼 이제 짧은뜨기 2번 감싸줬어요. 그 옆에 있는 이 기둥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이 구멍 사이로 바늘 넣어서 한 번 더 감싸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3번을 감쌌고요. 그 다음 옆에 이 짧은뜨기 밑에 구멍 여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감싸면서 바늘 뒤에서 앞으로 다시 감싸면서 바늘 뒤에서 앞으로 2번 해줬고 3번째 이 기둥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반으로 가른 다음에 뒤에서 앞쪽으로 찔러서 한 번 더 감싸줍니다. 자, 이렇게 이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기둥 여기까지 3번씩 감싼다고 생각하시고 쭉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로 감싸실 때는 너무 실을 빡빡하게 당기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공간이 생길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단의 크기만큼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완전히 안 보일 정도로 여러 번 감으면서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 단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방 끝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안 예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간격 조절을 잘 하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단을 감싸면서 끝까지 이렇게 실로 감싸줄게요. 자, 실로 이렇게 감싸실 때 이 짧은뜨기하고 그 옆에 있는 이 기둥 여기까지 한 3번 정도 감싸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제 손땀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해봤는데 여기가 너무 사이가 벌어져서 안 예쁘게 된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감아주시거나 이런 간격 조절은 손땀에 맞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촘촘하게 감아서 단이 이렇게 벌어지지만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감싸시면서 작업하시다가 실이 이렇게 모자라서 실을 바꿔야 될 때가 오면 일단 이 조금 남은 꼬리실을 뒤쪽
뒤쪽 감싸준 곳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꼬리실을 숨겨줍니다. 꼬리실 먼저 숨겨주고 그다음 남은 꼬리실 잘라주신 다음에 다시 볼에서 실 이렇게 뽑아주셔서요. 다시 돗바늘에 새 실 이렇게 뽑아서 연결하신 다음에 자, 아까 끝났던 곳 이어서 바로 옆에다가 뒤에서 앞쪽으로 바늘 찔러주시고 꼬리실은 한 3cm 정도 남기고 짧은뜨기 단 뒤쪽에 이렇게 놓고 손으로 딱 잡아줍니다. 감싸시면서 이 실도 같이 감싸시면 돼요. 그럼 따로 꼬리실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감싸면서 뒤에서 앞쪽으로 다시 찔러주고 다시 한번 뒤에서 앞쪽으로 찔러주고 다음 기둥 나왔으면 기둥 앞에서 찌른 다음에 두 가닥으로 갈라주고 갈라준 구멍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돗바늘 찔러서 감싸주고 짧은뜨기 단 밑에 구멍에 넣어서 감싸주고 자,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뒤쪽으로 놔뒀던 이 실이 자연스럽게 이 감싸준 이 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꼬리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 단을 실로 다 돗바늘 이용해서 감싸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끈을 달기 전에 먼저 이 몸판 편물 다 스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세요. 자, 가방 몸판 완성한 후에 스팀 처리까지 다 한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방 모양 이렇게 네모나게 잘 잡아주었습니다. 스팀 하실 때 이 모서리 부분 좀 접으면서 이렇게 스팀을 해주시면 모양이 더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편물 잘 펴면서 스팀 해주시면서 모양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스팀까지 끝났으면 이제 끈을 달아볼 차례예요. 자, 이런 모양의 끈을 두 개를 만들어서 앞면하고 뒷면에 각각 달아줄 겁니다. 자, 우선 실과 줄자를 준비해 주세요. 자, 실을 S 사이즈는 31cm, M 사이즈는 33cm로 길이를 재줍니다. 31cm, M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33cm에 맞춰주세요. 자, 31cm 부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실을 볼에서 뽑으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고 반대쪽도 다시 접고 또 반대쪽에서 다시 접고 자, 이렇게 양쪽에서 접어가면서 볼실에서 실을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 자, 실이 이렇게 지금 5가닥이 됐잖아요. 이게 30가닥이 될 때까지, 30겹이 될 때까지 실을 접으면서 뽑아줍니다. 자, 실을 이렇게 양쪽에서 접어가면서 총 30겹을 만들었고요. 다 만드셨으면 실 잘라줍니다. 자, 이제 돗바늘을 준비하셔서요. 꼬리실, 짜투리실 사용하셔도 되고 한 요 정도 실을 잘라서 돗바늘에 연결해 주세요. 연결하신 다음에 자, 이 끝에 접혀진 부분을 하나하나씩 바늘로 통과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다 통과됐으면 실 이렇게 뽑아서 한번 묶어주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투리실 돗바늘에 연결한 다음에 자, 이 접힌 부분 한 번씩 다 통과시키고 실을 안으로 넣어서 아까처럼 반으로 묶어줄게요. 자, 이렇게 양쪽을 다 묶어주셨으면 이제 여기 위로 실을 이렇게 감싸면서 돌돌 말면서 내려갈 거예요. 자, 이 끝부분부터 한 2cm 정도 떨어진 부위부터 실을 감싸주기 시작할 건데요. 먼저 실을 붙이기 시작하는 부위에 이런 접착제를 이렇게 발라서 시작 부위를 고정을 해줍니다. 이게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순간 접착제 저처럼 사용하셔도 되고요. 글루건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시작 부분 이렇게 고정하셨으면 이제 실을 이 30겹의 끈을 말면서 감싸면서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실로 돌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중간에 한 번씩 접착제로 고정을 해주시면 더 튼튼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고정을 해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돌돌 말면서 내려가다가 이 반대편 끝부분 한 2cm 정도 남기고 끝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돌돌 감아서 내려오다가 끝부분 한 2cm 정도 남기고 이제 잘라줄게요. 자, 우선 자르기 전에 접착제로 실을 한번 붙여서 고정해 줄게요. 자, 실이 잘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나머지 실은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끈을 가방끈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자, 이렇게 가방끈 모양으로 구부려 주시고요. 이 같은 작업을 2번 반복하셔서 이렇게 끈 2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가방 몸판과 끈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쪽은 먼저 연결을 해 두었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끈만 잘 보이는 상태고 안쪽에서 봤을 때는 실로 감싸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만들어준 끈을 가져와 주시고요. 자, 끝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실을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 끈을 가방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감싸져 있지 않는 이 부분이 가방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당겨줍니다. 또 반대쪽 부분도 이 매듭으로 끈 묶은 부분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넣은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자, 끈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었으면 이제 연결을 할 차례인데요. 사용한 실을 적당량으로 빼서 잘라주신 다음에 돗바늘하고 연결합니다. 자, 위쪽부터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바늘을 우선 이 편물의 뒤쪽에 이 코 중간으로 이렇게 넣어서 실을 통과시켜 주시고 꼬리실은 연결할 부위하고 이렇게 딱 붙여서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위에서부터 밑쪽으로 이렇게 돗바늘로 이 끈을 이렇게 감싸면서 반대쪽 편물 찔러주고
또 반대쪽 편물 이렇게 건져서 돗바늘로 이렇게 건져서 이 끈 위로 이렇게 실이 이렇게 감싸지도록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앞쪽에서 지나간 실 안 보이도록 찌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중간을 한 번씩 통과시켜 주시면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야 더 튼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중간을, 이 끈의 중간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당겨보면서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잘 감싸줬으면 남은 꼬리실은 안쪽으로 넣어서 숨겨줍니다. 자, 튀어나와 있는 다른 꼬리실들도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감싸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을 왔다 갔다 교차로 이렇게 덮으면서 가려주면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 끈의 중간을 찔러서 실이 이렇게 통과되도록 해주셔야지 이 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실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가리면서 연결해 주세요. 자, 가방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끈은 안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마무리하셔도 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가방 바닥이 잘 처지지 않지만 바닥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방 바닥 덧대주시면 훨씬 더 탄탄한 바닥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가방 바닥을 사용하실 때는 우선 바닥의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주시고, 자, 그만큼 이 가방판을 잘라주시면 돼요. 자, 가방판을 사이즈대로 자르신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약간 둥글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잘라준 가방 바닥을 가방 안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남은 이 꼬리실, 짜투리실 이용해서 바닥하고 가방판을 연결해 줄 거예요. 자, 지금 가방판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 돗바늘로 이렇게 실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방과 가방 바닥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에서는 이 실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코 밑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가방 바닥판하고 이 바닥을 바늘로 꼬매듯이 연결을 하시면 돼요. 실은 바깥쪽에서 코 밑으로 숨겨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연결되었으면 꼬리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방 바닥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만 간단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꼼꼼하게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양쪽에 하나, 두 개 정도씩 스티치 넣어서 바닥하고 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글로우 레더로 핸들 커버까지 만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핸들 커버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글로우 레더 실 준비해 주시고요. 이
핸들 커버를 감쌀 때는 코바늘 8호를 사용합니다. 자, 글로우 레더 실하고 8호 코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실을 한번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끝까지 이렇게 감싸줄게요. 왼손에 실 잡아주시고 자, 바늘로 실을 이렇게 당겨와서 짧은뜨기 하듯이 떠주세요. 자, 다음도 실을 이 핸들 밑으로 가방끈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실을 당겨 온 다음에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바늘을 핸들 밑으로 넣어서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자, 핸들 밑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오고 짧은뜨기. 이 핸들 커버 감싸기 하실 때는요, 이 가방의 앞면이 내 쪽을 바라보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지 스티치가 정확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시작한 부위에 대칭되는 부분에 반대 방향까지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법은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시작한 부분하고 대칭되는 부분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코를 쭉 당겨서 실을 이렇게 길게 뽑아주신 다음에 가운데 잘라줍니다. 그리고 볼실과 연결된 부분 실을 쭉 당겨서 빼주세요. 자, 이렇게 꼬리실이 남게 되었고요. 이 꼬리실은 돗바늘 연결해서 안쪽으로 숨겨주겠습니다. 자, 이 감싼 부분으로 돗바늘 넣어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다 숨기셨으면 꼬리실은 잘라서 제거해줍니다. 자, 이렇게 양쪽 핸들 커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가방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캉스 얀으로 만드는 마켓백을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섬세한 디테일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성품 같이 퀄리티 높은 가방을 완성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예쁘게 잘 완성하셨나요? 한번 만들어 두면 올여름 내내 일상에서도 휴가 갔을 때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모두 예쁘게 완성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비였습니다.